안녕하세요. 부에나팍입니다. 얼마 전 춘천시를 둘러보고 왔습니다. 남춘천역 인근과 구축 아파트들이 몰려있는 퇴계동 석사동 인근, 그리고 네이버 데이터 센터가 있는 만천리 쪽도 다녀왔습니다. 춘천 신축 아파트 인근 부동산 몇 군데를 둘러봤을 때 분위기는 조금 잠잠해졌다, 이렇게 보입니다. 사장님 표현에 의하면 매수 문의가 10분의 1 정도로 줄었다고 하더라고요. 최근 매수했던 사람들 중에는 갭 투자, 실거주자 모두 있었다고 합니다. 신축 아파트 시세가 8억까지도 갔다는데 8억 정도 되는 가격에 전세 매물이 좀 쌓여있는 편이라 3억 5천 전후인 곳에 아파트를 투자한다는 게 조금 의아하긴 했습니다. 사실 그동안 춘천 아파트 시장을 보면 상승 뒤 오랜 하락을 하며 외면을 받아왔지만 최근 몇 년 사이에 그 흐름이 무색해질 정도로 엄청나게 핫해진 걸 보면 역시 돈의 움직임은 함부로 예측할 수 없구나라는 생각도 들었습니다. 여기에 더 대단한 건 온이동 신축 펜트하우스가 13억 5천에 거래가 됐다고 하더라고요. 올 상반기 흐름을 보면 한동안 입주가 없는 지역들은 투자도 많았고 가격도 상대적으로 많이 뛴 것 같습니다. 대표적으로 전북과 강원 지역이 그랬던 것 같습니다. 춘천도 한동안 아파트 입주가 없기도 하고 해서 많은 분들이 관심을 가졌던 것 같아요. 참고 삼아 지난 7월 경매물건 매각 통계에서 아파트 통계를 보면은 춘천시의 매각가율은 99% 정도였고 입찰 경쟁률도 6대1 정도였는데 지난 6월에 매각가율은 108% 그리고 입찰 경쟁률이 거의 12대1에서 살짝 낮아진 걸로 보여집니다. 부동산 사장님은 온이동 인근이 교통도 좋고 상권도 좋아 살기 좋아서 춘천에 여유 있는 사람들이 이쪽을 많이 샀다고 말씀도 해주셨네요. 저도 돌아다녀 보니 남춘천역부터 편의시설, 상권, 시외버스터미널, 대형 마트도 인근에 있고 또 신축 아파트들이 인근에 몰려있다 보니까 그런 밀집 효과도 있는 것 같습니다. 온이동 인근 84타입 신축 아파트들의 시세는 현재 5억부터 8억대로 형성이 되어 있고요. 현재 나와 있는 매물들은 호가보다 조금 저렴해진 것도 있지만 매물들은 그렇게 많진 않았습니다. 제가 최근 다녀와 본 곳 중에 천안 정도만 매물이 많다고 할 수 있었고 여기는 거기에 비하면 매물이 그렇게 많지는 않았던 것 같습니다. 퇴계동과 석사동 쪽 구축 아파트들도 둘러봤는데 7월까지 투자자들이 많이 왔던 거에 비해 8월은 조금 잠잠한 편이라고 합니다. 확실히 전국적으로 분위기가 많이 다운된 편은 맞는 것 같은데 매물들은 최근 높게 거래된 실거래가와 비슷한 금액으로 있었습니다. 전세 매물도 좀 있었고요. 토지 쪽 부동산도 방문을 했는데 토지 같은 경우는 지금 남춘천역 인근으로는 평당 700에서 한 800만원, 많게는 1000만원까지도 한다고 합니다. 물론 그마저도 매물이 잘 안 나온다고 하네요. 다음 주에 남춘천역 인근으로 경매도 한 건 진행이 되는데 감정가가 평당 600만원 이하로 나와서 얼마에 낙찰될지도 지켜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부동산 사장님 말로는 남춘천역 인근으로 1.5룸 월세가 없다고 하시는 만큼 인근에 젊은 세대들의 수요가 많은 편인 것 같습니다. 춘천에서 출근 시간대 이용객이 얼마만큼 많은지 궁금해서 한번 찾아봤는데요. 올해 7월 한 달간 새벽 4시부터 오전 10시까지 춘천역, 남춘천역 승차 인원을 살펴보니까 약 3만 명이 출근 시간대에 탔습니다. 범위를 좀 넓게 잡긴 한 것 같은데 춘천이라서 일찍 출근하는 사람도 있을 것 같아서 포함을 시켰습니다. 서울에서 출근 시간대 많이 타는 지하철역인 신림역은 한 달에 77만 명, 연신내역은 44만 명 정도 돼서 솔직히 비교할 건 아니지만 연신내역의 10분의 1 정도가 출근 시간대에 춘천에서 수도권으로 이동하고 있다. 이 정도로만 감을 잡아도 좋을 것 같습니다. 지방 중에 인구가 유입되는 곳이 많진 않은데 그 중에서 강원도에서는 춘천과 원주는 꾸준히 유입이 되고 있습니다. 작년에 28만 5천 명으로 지난 10년간 1만 명 조금 넘게 유입이 됐습니다. 어디서 많이 오는지 보면 주로 인근인 홍천에서 많이 오고 그리고 남양주 쪽에서도 은근히 옵니다. 그리고 동네를 둘러보다가 느낀 점은 시내에 젊은 인구가 좀 있어 보인다는 점이었습니다. 이것도 찾아보니 최근 3년간 유입된 연령대 중에 2030 세대가 꽤 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물론 고령 인구도 늘었고요. 춘천 인근에 거주하는 20, 30대 젊은 세대가 일자리를 찾아 춘천으로 온 것으로 보입니다. 또 예전에 춘천에 데이터 센터가 좀 지어졌다는 얘기를 들었는데요. 찾아보니 네이버도 있고 삼성 SDS도 춘천에 데이터 센터가 있었습니다. 근데 데이터 센터가 사실 엄청난 고용 효과를 일으키는 건 아니더라고요. 기사를 찾아보니 네이버 같은 경우는 춘천 데이터 센터를 포함해 네이버 자회사 인원이 500여 명 정도 근무 중이라고 하더라고요. 삼성 SDS 춘천 데이터 센터도 있는데 여기는 아마 좀 작아서 그 정도 인원은 아닐 것 같습니다.
그 외에도 바디텍 매드, 휴젤이라는 바이오 기업들이 춘천에 본사를 두고 있다고 합니다. 기업들 입장에서는 좋은 인재를 뽑을 수 있는 입지에 사옥이나 지점을 두고 싶어 하는데 네이버, 삼성 SDS, 그리고 바이오 기업들은 춘천에서 사람을 뽑을 수 있는 입지라고 생각하고 있다는 걸로 이해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제가 군 생활을 했을 때부터 이곳을 눈여겨봤더라면 좋았겠지만 이번에 춘천을 다시 가보고 느낀 점은 사실 춘천 시내가 신축 아파트들이 들어서거나 일부 택지들이 개발된 것 말고는 특별히 좋아졌다라기보단 교통이 거의 다 한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군대에서 휴가 나갈 때 버스 타고 동서울터미널까지 2시간 넘게 걸렸던 게 이제 양양고속도로를 타면 1시간 10분 정도 만에 갈 수 있고 또 ITX 청춘열차를 타면 청량리역까지 1시간밖에 안 걸린다는 걸 보면 교통 개선으로 수도권과 가까워진 곳은 사람과 기업이 찾는구나라는 걸 다시 한번 확인했습니다. 지금까지 춘천에 대해 느낀 점을 말씀드렸고요. 다음 영상에서는 다른 지역을 다녀와서 또 영상을 키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